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 첫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는 오는 20일부터 중단되고 밀집도를 조정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진주 자전거도로 공사가 남강절벽의 생태 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며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원시를 찾아 이건희 미술관 분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국립미술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창원시의 사회복지급여가 특례시 출범일인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약 10,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병원과 학교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첫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모든 학교는 오는 20일부터 전면 등교를 중단하고 밀집도를 조정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첫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는 양산에 거주하는 30대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해외 입국자입니다. 이달 초 입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됐습니다. 함께 거주하던 가족 2명 중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는 대응 지침에 따라서 총 3회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을 확인 후에 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75명, 지역별로는 창원 45명, 양산 42명, 김해 26명, 거제 13명, 진주 12명, 창녕 10명 등입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학교, 학원, 종교시설 등 감염 경로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20일부터 과대 과밀학급의 밀집도를 조정해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00명 이상인 초등학교의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합니다. 80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초등학교 45곳, 중고등학교는 44곳이 해당합니다. 안전한 학사 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학생과 교직원 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밀집도 조정은 겨울방학 전까지로 도교육청은 조기방학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진주시가 진행하는 남강 구간의 자전거도로 공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남강 절벽 구간 공사로 인해서 우수한 생태 환경을 훼손한다며 사업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난강변에 중장비가 들어섰고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진주 희망교에서 난강댐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절 입구인 이곳까지는 이 같은 비포장도로가 있었지만 여기부터는 난강 절벽 구간인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받은 내용대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벽 공사 구간은 240m. 자전거 도로를 내도 연결 지점이 없는 막다른 길이어서 자연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저렇게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내야 되나. 난강댐 아래 절벽 구간은 13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이 사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서식지 보호를 위해 데크형 자전거도로 1.43km 개설은 불허했지만 강변을 파헤치는 240m 구간은 승인했습니다. 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고 멸종위기 중에 서식하는 구간입니다. 1.43km 구간만 다니는 곳이 아닌데 낙동강유 환경청 협의 내용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 도래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지양하라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요구에도 진주시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환경청이 승인하지 않은 난강댐 연결 구간의 자전거도로 개설 의지도 숨기지 않습니다. 저희 시는 잔여 구간도 추후에는 여건 변화가 있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서식지인
난강 절벽 구간의 자전거 도로 개설 논란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가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원시를 찾아서 이건희 미술관 분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국회 문광위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서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용역비가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방안 연구로 바뀌면서 분관 유치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꺼져가던 불씨는 그러나 이건희 미술관을 통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직접 창원시를 찾아 이건희 컬렉션 순회 전시를 위한 네트워크 뮤지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황 장관은 2만 점이 넘는 이건희 기증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에 국립시설이 필요하다면서 스페인 빌바오를 문화도시로 재도약시킨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세계적인 국립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건축물의 창원의 역사와 비전을 어떻게 담길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조합이 빌바오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거죠. 창원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직접 관리하는 국립미술관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지역 특화형 문화시설 건립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밑그림을 그리는 등 본격적으로 미술관 건립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립미술관의 전시품과 국립미술관의 전시품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과 양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이 지어지면 양질의 또 우리 미술품을 또 관람할 수 있는. 하지만 용역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겨울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2도, 진주는 0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4도, 진주 3도 선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3cm가량 되겠고요.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한 가운데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1도, 밀양은 0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4도, 김해는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산청은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 0도, 합천은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기온은 조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는 곳이 있어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동군 의원과 소속 정당 관계자들이 지역 업체에게서 돈을 받아 추석 선물로 젓갈 세트를 돌려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하동 군의원과 소속 정당 관계자들이 젓갈 선물 세트를 돌린 건 지난 추석. 젓갈 선물 세트는 개당 2만 5천 원 상당입니다. 선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당 관계자와 주민은 200여 명에 이릅니다. 해당 군의원은 정당 관계자와 함께 건설업자와 자영업자 12명에게서 당원 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500만 원으로 젓갈 선물 세트 200개를 구입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군의원과 건설업자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적발을 받았다고 확인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하동군 연락소 등은 특정 정치 세력과 지역업체 사이의 불법 자금 거래와 금품 살포가 사실로 드러난 사례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지역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권을 젓갈 한 통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데서 약간의 당혹감 내지는 좀 분노를 느낍니다. 선물을 받은 주민 등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들은 제공받은 선물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그동안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던 창원시의 사회복지급여가 특례시가 출범하는 날부터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했던 이들은 매년 170억 원의 복지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상급인 이철구 씨는 월 소득이 7만 원 정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지만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어머니의 재산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억 5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기준이 3억 5천만 원으로 상향돼 월 54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오니까 진짜 기분 좀 묘해요. 근데 해준다니까 좋고. 주영진 씨는 척추 골절과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지만 병원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재산액이 6,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인데 다음 달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을 한 번, 두 번 갈까 한 번밖에 못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복이 되면은 저도 또 제 삶을 또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처럼 모두 9종의 사회복지급여 구간이 특례시 출범에 맞춰 기존 중소도시에서 광역시급인 대도시로 상향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됐습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약 10,000명이 170억 원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 혜택을 해당 시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초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부하고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에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항만 분야 특례 사무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하면 하반기부터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화계의 다양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재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 직업교양악단인 창원 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의 첫 정기 연주회가 어제 오전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이 발달 장애 등을 가진 연주자 20명을 정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지난 4월 출범한 창원 한마음병원 오케스트라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제 극단 예도의 창작극 고깔모자의 마음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거제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라이브로 연주하는 창작 동요와 함께 김자영 성우가 인형을 조종하면서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오지 않아 시무룩해진 주인공 훈이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상생스 서거 100주년을 맞아 국립오페라단이 마련한 삼손과 데릴라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나치 저항 세력의 리더로 변신한 삼손과 스파이로 등장한 데릴라가 펼치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상생스의 이국적인 음악과 웅장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지역 미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복돋우기 위해 1991년부터 시작된 동서미술상의 역대 수상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서미술상 31주년 수상자 초대전이 오는 21일까지 창원 3.15 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비올리스트 용재 온일과 첼리니스 문태국, 테너 존노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선물이 21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바흐와 코렐리 등 정통 바로크 음악을 디토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함양 양민 희생자 추모공원 준공식이 오늘 오후 2시 함양군 수동 도북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의 개소식이 오늘 오후 1시 40분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고령 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창녕군 학원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5시 창녕군 부곡 따오기 호텔에서 열립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이 오늘 오후 3시 30분 밀양시청 세무민원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열 계획이던 남강 유등축제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유등축제재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남강 유등축제를 일찍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남면의 가천마을을 다랭이 마을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남해군은 가천마을 주민들이 다랭이 마을이란 이름이 남해군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아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요청을 해왔다며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과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어제 현 법원과 검찰청사를 거창법조타운으로 이전 신축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창군이 법원과 검찰청사가 이전할 터 조성을 내년 10월쯤에 마치면 대법원과 법무부는 청사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창원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가 받을 86개 기능과 단위사무 383개를 명시했고 앞으로 특례 권한은 일선 시군구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 등의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미지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곳이 선정됐습니다. 중심시가지형엔 진주시 중앙동이, 일반 근린형엔 창녕군 창녕읍 등이 선정돼 경남엔 국비 740억 원 등 모두 2,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선행사업인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창원시 등 12개 시군에서 14곳이 선정됐습니다. MBC 경남이 주최한 2021 사랑의 김치 나눔 페스티벌이 어제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로터리 3,722지구를 비롯한 12개 기관과 기업, 단체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7,000포기, 13,000여 킬로그램의 김치를 담가 전국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창원지회를 포함한 21개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방위사업청과 1,800억 원 규모의 T-50계열 항공기 군수지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카이는 이달부터 2025년 7월까지 항공기 수리에 필요한 부속 4천여 품목에 대한 재반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카이는 8개 기종 약 9천억 원 규모의 성과 기반 군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미국 자회사인 두산 그리드텍과 함께 호주 캔버라 지역에 1,1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비축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준공 이후에도 20년 동안 유지 보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요트 계류와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거제시 남부면에 내년 7월 들어섭니다. 거제도 남단 대포 근포항 인근에 건립될 근포 마리나 클럽하우스는 민간 사업자가 71억 원을 들여 9,400여 제곱미터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수리소와 편의시설을 갖추며 거제 해양 레저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편과 자녀를 부양하는 36살 다문화 여성이 뇌염으로 투병하며 병원 입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자 고성군 대가면 주민들이 모금운동에 나서 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가면 장전마을 주민 30여 명이 성금 230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이장협의회와 청년회 등 9개 지역단체들은 면 차원의 모금 활동을 벌여 성금 73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손편지와 5,100여만 원의 기부금을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7년부터 손편지와 기부금을 전달해왔으며 지금까지 코로나19 성금과 호우 피해 모금 등 4억 8천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행복학교 18개 학교를 신규 지정해 1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학교는 진주 가좌초, 창원 한들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8개 학교와 유치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입니다. 행복학교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형 학교로 경남교육청이 2015년부터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